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윤경의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헌법 제93조 1항을 보면은요,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민 경제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대통령이 의장이고요. 실제적으로는 다 이끌고 계시는 분,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현정택 부의장님 모시고 금요기획 경제대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탈출 전문가와 가장 완벽한 감옥의 대결. 나우 요시미 제작진의 불가능한 플랜이 시작된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I'm gonna burn this place to the ground. 이스케이프 플랜 12월 5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생생경제 금요기획. 오늘은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현정택 부의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에 대한 폭넓은 대담을 나눕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 언제쯤 희망의 빛이 보일지 현 정부 경제 브레인으로 불리는 현정택 부의장에게 들어봅니다. 네, 그 참여정부 시절에 여성부 차관, 초대 여성부 차관을 지내셨고 또 경제수석비서관도 하셨고요.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 중에 또 가장 우두머리에 있다고 해야지 될까요?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도 하셨고요. 지금은 또 국민과 청와대 사이에 경제에 있어서 메신저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현정택 부의장님 모셨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참여정부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까이서 그 보좌하셨던 대통령만도 꽤 되네요. 예, 네. 오래돼가지고 이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으니까요. 네. 그때는 이제 국민의 정부라고 불렀고, 네. 그 뒤가 이제 참여정부,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명박 대통령,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까지. 그렇습니다. 예. 네. 중요한 자리는 예. 요직은 다 거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직이라기보다도 제가 예. 쭉 배운 게 네. 경제고, 네. 또 그 다음에 쭉 기획원에도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외 근무하고 또 KDI라는, 그러니까 그런 정책 경험을 갖다가 윗분들이 좀 활용하시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도 활용을 꼭 해야지 되는 인재라고 생각하시니까 가까이 두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시고 이제 실질적인 업무는 부의장께서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지금 이제 아까 헌법 말씀하셨는데 네. 그 밑에 법률에 정해지기는 네. 30분 돼 있고요. 그 30분이 전부 다 임명이 됐고, 다만 30분 중에서 민간위원이 30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위원으로 이제 부총리, 그 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들, 그 다음에 청와대 수석 2분 비서실장. 그래서 네. 정부위원들이 30분 중에서 한 분이 수석이 되는 바람에, 네. 그리고 이제 한 분은 뭐 제 생각에 오늘 내일 되실 거로 보는데 또 복지부 장관으로 네. 임명이 되시. 그러면 이제 민간위원은 28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기사 나와야지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말에 위촉장 받으시고 그때 네. 생생경제와 인터뷰를 하셨었고요. 네.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바쁘시죠? 예. 주로 다른 것보다도 이제 현장에 가느라고, 예를 들면 맨 처음에 뭐 노원구에 있는 이제 노인요양센터, 그다음에 네. 재활센터 같은 데고, 인천 남동공단에 같은 이제 공장도 가보고요. 또 남양주시 구리시에 이제 또 고용센터, 사람들이 일자리 그런 네. 고용센터, 그리고 최근에 뭐 환경 입법 문제 많이 그런 그다음에 경제 자유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걸 알아보려고 이제 인천, 송도 또 제주도 이렇게 네. 다니고, 대통령께서도 현장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네. 또 실제로 현장을 가서 보니까 또 정책에 많은 참고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뭐 경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유무역구역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도, 제주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서비스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곳이라고 중요한 생각이 데입니다. 되고 예. 중국에선 지금 상하이 자유무역부가 예. 또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현장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이상적으로는 사실 전국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 자유화를 한다거나 서비스 또 활성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국을 하려면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네. 있고 또 지금 또 뭐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교육이나 의료 같은 거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또 이제 180도 금방 고칠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경제 자유구역 같은 거를 설정을 해서 하는 건데 뭐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인천 송도에 경제 자유구역 만들어 놓은 게 벌써 한 10년 넘어가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진척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다행히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글로벌 그 기후 사무국 네. 그걸 유치를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국제화가 진전이 되면서 조금 이제 모습도 갖춰져 가고요. 송도 제주도도 나름대로 국제학교 같은 데 가고 이제 이 외국가 병원 또는 관광지 그런 그 단지도 봤는데 뭐 속도가 아주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진전을 보이고 있어서 네. 다행이고요. 또 저희들이 또 거기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푸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또 이제 파악을 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일자리를 또 많이 창출할 수 예. 있는 또 교육이나 의료 같은 부분.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예. 대로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근데 규제 측면에서도 아직 막혀 있는 게 많이 있나요? 일자리하고 규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지금 공급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아까 의료나 교육 같은 거는 지금 교육부가 있고 지금의 대학교가 있고 지금의 우리의 틀이 있는데 네. 이거를 깨트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쪽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최소한도의 이제 그런 어떤 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건 있어야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네.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교육 중에 하나거든요. 네. 뭐 저도 그렇고 또 이제 이것저것에서 공부한 사람들 많이 있고 제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맡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하대학교만 하더라도 저희 학부의 외국 학생들이 한 3분의 1 정도 와 있습니다. 많은가요? 그 사람들 예. 다 돈 내고요. 네. 중국 학생들이 다수인데. 많이 그러는군요. 예. 그러니까 중국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몽골, 베트남 이런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거야말로 이제 수입도 되고 일자리도 되고 그런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네. 싱가포르는 사실 거기 위치도 그렇지만은 외국의 병원, 외국의 학교 또 외국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창출을 하는데 우리는 교육 얘기했습니다만 의료 가장 좋은 학생들이 지금 어디 가세요? 전부 다 미국 가요. 의대, 예. 의과대학 가는데 그 우수한 학생들을 그냥 의사로 만들어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이런저런 게 묶여가지고 네. 제약이 있으면은 그게 거기서 일자리 만들어지는 걸 막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하여튼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 풀릴 수 있었으면 하고 이번 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도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일자리 창출인데 뭐 언론에서는 많이 그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용률 70%가 뭐 중요하냐, 이 목표 수치 맞추는 게 중요하냐,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뭐 방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얘기를 들으면 어떤 이 구호가 있느냐면 뭐 747 같은 구호가 있잖아요. 전정부에, 그리고 예. 그러면 또 그 전에도 그렇고 정부가 흔히 내세우는 게 이제 뭐 7% 뭐 성장 또 그렇지만 6% 네. 9% 성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세계 10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안 와닿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가장 와닿는 게 일자리. 일자리라는 게 고용률이라는 게 어렵게 수치가 아니라 사람을 잘 살게 하려면은 10명 중에 7명은 일하는 사람이 만들게 하자. 그것도 네. 아주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무지하게 발전인 게
실업률이 어떻다 그러면 실업률을 계산하는 또 방법도 있고 뭐 구직을 했느냐 하는데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여기 성인들 10명이 있으면 그중에 7명이 일하게 만들자 하는 거니까 저는 그건 아주 그 전에 어떤 이 큰 캐치프레이즈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이고요. 네. 다만 이 70%를 만드는데 뭐 욕심 같아서는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원하는 뭐 모두 지금 뭐 삼성이면 삼성 뭐 고시 이렇게만 했는데 예. 현실적으로 제가 이 남동공단에 간 기업들 보더라도 거기가 예를 들어서 초봉이 한 3천만 원 넘어 하고요. 네. 아주 뭐 환경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거기는 오히려 구인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아주 무조건 뭐 최상의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하나는 이제 일자리를 좀 이렇게 미스매치가 있는 거를 매치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기본적인 조건은 어떠한 형태의 일자리라도 보통 얘기하는 이 4대 보험 이런 게 반드시 네. 보장이 되게끔 사실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일자리는 그러니까 실업이나 뭐 산업 안전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그건 제대로 된 일자리가 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을 깔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의 능력에 맞게끔 이렇게 매치를 해주고요.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형태가 아마 방송에도 이제 그런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이 조금 더 유연한 그런 형태를 발전시키는 거.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가지고 딱 5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라 뭐 특히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에 어린이 있는 경우에 나는 좋은 일자리지만 4시간만 일하고 싶다 하는 이런. 그렇게 내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거로 봐야지 이거를 그냥 그거는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공공 부분에서도 이제 일자리 채용 계획을 내놓은 것을 보면은 뭐 경비 업무라든지 그러니까 여성 전문직이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당장에 취업이 급한 청년들이 그쪽으로 취업을 해서 이렇게 질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고용률 상승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그 시간지 일자리를 잘한다는 그런 이제 회사에 근데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몇 개 같이 그래서 스타벅스하고 기업은행 그리고 YG원이라는 그 회사의 사례를 봤는데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데는 아주 그 제도를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활용하는 게 이 점원에서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말고 이제 근무해서 경력이 있어서 한 5, 6년 이렇게 된 사람들이 부점장이라고 이렇게 매니저 역할을 한답니다. 근데 이 매니저 역할이 대부분 이제 여성들인데 이분들이 그냥 애기 낳고 조금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물러섰는데 그래서 다시 나오기도 되게 어려운 형편인데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하루에 4시간 일해 가지고 이 부점장 제도를 하고 그리고 또 원하면은 4시간이 아니라 8시간으로 다시 이제 풀타임으로 또 환원도 하고 기업은행에서도 은행도 이제 뭐 그냥 생판으로 아까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 전에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거기는 아직 이제 완전히 풀타임으로 하는 것까지는 안 돼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좀 좋은 사례들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억지로 막 이렇게 나누거나 젊은 사람들이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럴 우려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 때문에 여성부 차관도 또 하셨기 때문에 관심 많으실 텐데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그렇게 활용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에서도 보면은 맥킨지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들도 그것 때문에 그만뒀던 전직 컨설턴트들을 많이 고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제가 가서 봤던 그 세계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전부 공공 뭐 이래가지고 또 일제일 뭐 100개 기간이 나오니까 이제 약간 뭐 무리수랄까 이것도 뭐 없지는 않겠지만은 원래의 취지는 자기 형편이 그 중에 한 분은 직접 저하고 이제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자기는 풀타임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자기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되더라도 애가 이제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가는 데는
자기는 반 정도는 자기 네. 자녀한테 쏟고 싶다. 또 이런 네.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문성은 네. 또 그대로 네. 유지를 하면서. 그게 참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예. 자신이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예.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여성들이 일하기 굉장히 좋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농담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민간에서 재취업을 시켜주면 경력단절 여성들을 시켜주면은 세제 혜택을 막 주는 거죠. 그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민간이 나설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 시간제 일자리에 약간의 세제는 아니지만 지원 제도가 세금이 아니지만 정부가 네. 지원을 하는데 그 금액 사장님, 지원이죠. 사장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그게 뭐 그 사장님이 그래봐야 정부에서 이 사람 하나 고용한다 가지고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더 뭐 받고 이래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큰 인식의 중요성은 내가 이 사람을 3, 40년 이렇게 고용을 한다는 이런 인식이에요. 이게 네. 중요한데. 그게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냥 워낙에 많은 여성 인력도 나오고 뭐 남성 인력도 나오니까 결혼 전까지 쓰다가 그냥 그다음 사람 쓰면 되는데 이제는 적지 않습니까? 네. 한 자녀씩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전문직 사람을 쓰면서 한 40년 쓴다고 생각하면은 그 중에 한 1년 정도 뭐 길어봐야 그거는 좀 투자를 하고 네. 그게 이제 뭐 육아휴직이 됐든 뭐 이렇게 네. 투자를 해주면은 새 사람을 키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가. 근데 대부분 비용 절감도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오히려 남자 사장님 중에서 또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당장에 모두들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아유, 그거는 코스트가 많이 드는데 다른 사람은 네. 그냥 계속해서 쓰는데 그거 1년 비우면 어떻게 하냐. 근데 길게 보는 시각.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경력을 쌓으면 그 회사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로열티도 높아져요. 예, 로열티는 네. 높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회사에 정말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을 네. 단기적으로 잠깐만 그 맞습니다. 비용을 네. 뭐 참아준다는 표현이 네. 이상하지만 그렇게 하면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뭐 들고. 기왕에 그 얘기 맞아 말씀드리면 그래서 네. 이제 그 경력 단절을 왜 전문적으로 이제 M커브라고 네, 그러지 M커브,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성부 있을 때도 벌써 그게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M커브가 진짜로 M자가 아주 진했고요. 예, 깊었죠. 엄청 네. 깊었는데 이제 조금 좀 완화됐다가 더 완화되면 좋겠는데 다른 나라는 이제 그냥 보통 남자랑 똑같이 이렇게 산처럼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근데 이 조금 원만해지다가 아직도 그 현상이 그래도 네. M자가 없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이제 네. 또 성장률도 올릴 수 있다라고 네. 이제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안 와닿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정말 기업도 예.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예. 여성 인력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서로 해주면 참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일자리에 대한 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김윤경의 생생경제 금요기획으로 현 정부 경제브레인이십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현정택 부의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건 좀 대통령님께 꼭 좀 전해주십시오. 이런 말씀 있으시면은 YTN 라디오의 앱 예스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현정택 부의장님과 4부에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휴대폰 요금제요? 뭐 사장님이라고 별거 있나? 이랬던 고창석 씨가 휴대폰 요금제요? 아 사장님이면 U+ 사장님 요금제를 써야지. 요금자만 가입해도 추가 비용 없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쿠폰까지 가게 홍보에 힘이 되는 U+ 사장님 요금제 U+. 이원 모델 김연아예요. 훈련으로 지칠 때마다 제게 에너지를 준 건 러브, 팬들의 사랑과 피플, 국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원의 응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금요기획으로 현 정부 경제브레인이 국민경제자문회의 현정택 부의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삼득님께서 의견 올려주셨는데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스펙만 쌓고 또 대기업 취업 문턱만 넘자 뭐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소기업은 정말 구인난, 직원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균형을 맞출 정책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은 제가 4부에서 여쭤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4부에서도 금요기획 계속됩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국민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현정택 부의장님 모시고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네, 지금 국민경제자문회의 현정택 부의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3부에서 질문 주신 분 있었는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데 어쨌든 이 중소기업에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구인난이 있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잖아요. 부의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똑같은 이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농공단 가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직장인데 아주 좋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그 회사에서 또 필요한 분들, 네. 물론 그게 뭐 그냥 비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회사에서 필요한 분들은 구하기 어렵다. 또 들어오면은 또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냥 하는 게 결혼하기도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런 데 있는 분들이 결혼이 안 돼. 그러니까 쉬운 해결책은 아니지만은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대학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네. 아까 스펙은 학생들은 스펙을 쌓지만은 네. 대학들은 또 대학 교수들이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가르치는 걸 하는데
아까 그런 회사에서 필요한 거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네. 저희 인하대학교 이제 국제통상학과에도 네.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무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가 하는데 그 프로그램 속에서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데 뭐 한두 달 갔다 연수 오는 거도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이제 무역 비즈니스 같은 거를 좀 전문성을 이렇게 도와주는 코스라고 하는데 네. 그 학생들의 또 취업하는 건 훨씬 다르거든요. 취업률이 그렇죠. 월등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이 그런 걸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예, 요새 조금 그런 분위기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마이스터고 그래가지고 네. 사실상 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수요를 많은 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대학도 한편으로는 이제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그런 공급을 해야 되지만은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거를 아주 적극 권장을 하고요. 지난번 저희 그 2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때도 나온 얘기인데 선취업을 하고 네. 취업하고 나서 이제 또 진학하는 그런 제도도 좀 많이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업무를 배우는 게 좋지 토익 뭐 다 900 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 기사 본 것 같은데 엄청난 고스펙의 인력들이 맞지 않은 자리에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또 금방 떠날 수도 있으니까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네.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 소위 좋다고 하는 회사 뭐 그냥 많이 나오는 뭐 대기업고시, 금융고시, 네. 이제 공기업고시 이런 네.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한 5대1 이렇게 되면 사람을 골라서 뽑는데 100대1 되면은 그 뭐 시험장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 뽑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얘기대로 대학교에서도 좀 제대로 된 걸 가르치고 회사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희 한국하고 다른 데하고 이제 큰 차이는 사실은 다른 데는 일단 들어와 가지고 어떠한 업적을 쌓느냐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네. 평가 척도인데 우리는 어느 대학 무슨 과 네. 그리고 졸업할 때 이제 다시 그게 또 연장돼가지고 졸업할 때 고시 소위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많이 고쳐나가요. 근데 관행 같은 것도 많이 달라져야 네. 되고요. 우리나라가 너무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게 크리스틴슨 교수인가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인식에 있어서 파괴적 혁신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파괴적 혁신하니까 또 창조 경제 생각이 나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공격받는 것 같아요. 사실 창조 경제 얼마나 좋아요. 말은 좋은데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창조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나요? 그 창조 경제를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좁게 봐서 그런데요. 사실은 지금 사회가 이미 그 전에 대량 생산 시대에서 지식 정보 시대로 변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요. 네. 여러 사람의 생각이 있지만 저는 뭐 다시 복잡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네.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새로운 것 또는 신기술 역시 이제 창조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뭐 비교적 신기술에 가까운 게 IT라든가 나노라든가 또 새로운 거의 부류 중에서는 기업도 이제 기존의 대기업이라는 게 벤처기업 같은 거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이제 방점을 두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그럼 새로운 것만 이게 다냐. 그게 아니라 기존에 뭐 자동차, 뭐 섬유산업 같은 거. 예를 들면 요새 자동차 산업을 이 전통적인 이 산업 분리에 어디다 넣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기계.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기계공학과에 나온 사람들이 자동차 들어가는데 요새는 됐죠. 자동차에서 제일 돈이 되는 데가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게 기계 파트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컴퓨터로부터 이 자동 제어 장치 뭐 이런 거 심지어 주차도 이제 저절로 해주는 것도 이제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죠. 예, 컴퓨터고요. 섬유 그러면 우리가 아주 정말로 옛날에 사양 산업 그런데 요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섬유는 정말로 공업용 고강도 섬유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광섬유 통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로 전통에다가 신기술을 융합하는 거. 융합은 아주 중요한 창조의 요소고요.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시스템을 바꾸는 거. 시스템은 기업의 움직이는 시스템도 바꾸고 정부의 시스템도 바꿔야 되는데 정부의 시스템이 지금 뭐 정보 같은 거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 어디 뉴스에서 들었는데
뭐 어떤 사기꾼이 그냥 민원 서류, 를 이렇게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내준다 그래가지고 민원 서류 돈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게 그 정도가 아직도 가능하다는 거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거는 당연히 정부에서 당연히 무료로 해주는 걸 다 인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생기는 정도는 아직도 정부의 그 정보화 그리고 정부 이 기관 간의 정보화 그런 융합해서 일하는 게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데 있어서 좀 탈바꿈을 하는 것이 중요한 창조의 아주 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맨 처음 요소로 들어주신 게 이제 새로운 것이었잖아요. 새로운 것, 융합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한 게 요즘에는 벤처기업이라고 얘기 안 하고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던데 이 스타트업 한번 잘못하면은 재기를 못하는 경우가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좀 많이 생겨 있잖아요. 그런 제도들도 좀 많이 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벤처 그래가지고 뭐 얘기 들은 거다 10년 넘을 건데 그러니까 벤처 자체가 아니라 벤처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생태계를 조성을 하는데 근데 벤처를 사실상 좀 그런 좀 분위기가 있고 또 그런 관행이 있는데 벤처를 정상적으로 육성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대기업이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잡아먹는 경우 그러니까 싼 값을 주고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은 100개가 만들어지면은 사실은 그 중에 너댓 개가 성공하면 나머지 95개는 자기가 정당한 대가를 팔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어요. 제일 좋은 건 하여튼 그게 제일 핵심의 키는 M&A입니다. 그러니까 그 M&A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특히 금융위 같은 데 중심이 돼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전문 용어로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 창업을 하긴 쉽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단계 넘어가는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지 못하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정부가 펀드 같은 거라서 많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서 돈 빌려줄 때도 꼭 이 창업하는 그 창업자를 담보를 꼭 삼잖아요. 돈 빌려줄 때 꼭 그 인질 잡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제도 때문에 재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도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도 인식이 너 벤처 한번 해봤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강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리콘밸리 같으면은 우리는 실패했어. 그럼 실패라는 건 벤처는 특히 실패하는 게 10개 중에 정말 뭐 한두 개 빼고선 다 실패라는 건데 그러면 실패를 했으면 그다음에 2번, 3번 하면은 커나갈 그런 걸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봐주는 게 그게 이제 아까 뭐 이 보증회사나 금융기관 같은 데서도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그거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의 그런 펀드 같은 걸 해서 이제 창업에 실패한 또 리스크는 좀 어느 정도 같이 나누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할 때 fail이라고 실패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시 하라는 뜻으로 아이들은 본대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한 번 실패하면 끝이다. 뭐 그 정말 데스밸리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 전환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일자리 얘기를 하게 되면 대기업들은 지금 투자 유보금도 상당히 많다고 하고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풀고 있는 이유가 뭐 규제 더 풀어줘야지 우리가 돈 쓰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벤처나 이런 것을 신경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대기업 위주로 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또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기업 풀어주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낙수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려면은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흔히들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규제는 대기업을 위해서 푸는 거다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2,500만이 이 고용 취업자입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아주 뭐 소위 얘기해가지고 억대 연봉 받는 사람도 있고 뭐 15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2,500만이 취업자면은 그 2,500만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이익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하다못해 조그만 이 점포에도 규제가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네. 보면 그 점포에도 최소한도에 필요한 무슨 안전 이런 게 아니라 뭐 또 뭐를 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제가 많이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업종을 바꾸려고 그러면 각 네. 부처마다 간마기가 있고 네.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옛날에는 정말 뭐 회사를 하나 세우려고 그러면은 도장을 5, 60개 찍는다 그러는데 뭐 저희들도 그렇고 많이 노력해서 20, 30개로 줄었습니다. 네. 근데 20, 30개로 줄어도 막상 미국이나 유럽하고 비교할 건 없고요. 그거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우리랑 거의 경쟁 대상국이라는 데랑 비교해봐도 네.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어디를 그래서 예로 드실 수 뭐 예를 들면 예. 타이완, 싱가포르, 네. 뭐 말레이시아보다도 우리가 낫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더 하고요.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에서 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었던 사람도 그것도 다 이제 이 고향인데 네. 한국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내가 싱가포르에 가겠다는 사례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것 같으면은 사실은 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규제를 풀어놓는 것이 모든 부분에 투자를 일으키는 가장 큰 거고요. 네. 다만 그럼 그것만 하고 잊어먹어야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그대로 하되 그 2,500만 취업 중에서 정말로 이 한계선상에 있는 분들 또는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하도급 3차 협력업체 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죠. 예를 들면은 정말로 대기업에서 이게 물건값 같은 거를 네. 뭐 후려친다든가 네. 불공정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또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규제는 풀어야 됩니다. 네. 제가 OECD 있을 때도 이제 규제 개혁 같은 거를 좀 하고 네. 또 아까 이제 뭐 여성부 얘기했지만은 제가 1998년에서 99년에 이 청와대에 있을 때 규제 개혁 업무를 좀 담당을 네. 했댔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절반으로 줄었을 때가 그때가 규제가 10,000건 있다가 5,000건으로 줄었을 때가 그때가 거의 유일하고요. 네. 그 뒤에는 이제 다시 쭉 늘었는데 그 당시에 이 뭐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이제 외국 변호사에게 네.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도 나는 한국이 두렵다 하는 그 책에도 정말 너무 달라졌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때 그런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됐으면은 지금은 싱가포르 네. 상하이, 홍콩 이런 데는 물론 선진국하고도 좀 겨룰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근데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해야죠. 예.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지금 거의 중국으로들 많이 가는데 예. 중국이 저는 제일 두려워요. 예. 중국 경제가 8% 성장을 지금 아마 개혁을 좀 추진을 하면서 7%대로 예. 그냥 인위적으로 좀 낮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또 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중국으로 다 가면 이쪽 성장만 더 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돼요. 그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는 그 투자가 1년에 한 236억 불, 우리 돈으로 한 25조 가까이 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다가 알라바마에 공장 짓고 중국에 공장 짓고 베트남 공장 지으면은 틀림없이 우리한테 생길 수도 있었을 일자리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 와서 보면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국내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증설이 좀 안 되고 거기 바깥에 많이 증설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정말 몽둥이를 때리든 말뚝을 잡고 이렇게 하면 좋으느냐?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국민 경제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네. 국민 경제적으로도 그런 회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생산 코스트가 낮은 데로 가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도와줘야 되니까. 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위치에 맞는 그만한 외국인 투자를 들여오는 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25조 나갔으면은 30조가 들어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나가는 거에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에는 그게 무지하게 투자가 많이 되거든요. 규제를 또 많이 풀고 있고요. 예, 외국인 투자가 되고 세계에서 역시 제일 많은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 활동을 하기가 좋아가지고. 네. 근데 그 다음에 중국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 투자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랑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데랑 좀 비슷합니다. 그건 좀 안타까운 현상인 게 말레이시아, 태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GDP로 따지면 지금 뭐 서너 배 이상 많은 나라인데 들어와서 일자리가 생기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이 서울 이 근처에 보면은 이 미국 정부의 주정부 사무소가 한 7, 8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미국의 주정부가 뭐하러 여기 나왔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한국의 기업들 그 나라 주에다가 뭐 엘라방하고 뭐 유치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그래서 조금 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도 바꿔야 되지만은 국민들이 야, 외국 기업이 여기 들어온다. 야, 이거 우리 거 뺏어가는 거냐 아니라 그게 들어오면은 이 일자리가 생기고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삼성전자가 영국에 공장 세웠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네. 그 중간식에 참석을 했다는데 네. 그거 정말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형편없는 나라 기업 하는데 그 정말 대영 제국의 여왕이 왜 나왔겠어요. 네. 그거 나와가지고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네. 이제 그런 좀 인식의 전환, 제도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한번 갔던 것 같고 예. 한참 이쪽에서 시끄러울 때 정몽구 회장이 미국에다 더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좀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규제를 푸는 게 요즘 그러니까 계획 경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서운 속도더라고요. 상하이 자유무역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 경착륙 우려라고 하지만 경착륙 시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중국 지금 어떻게 갈 걸로 좀 보시나요? 제가 중국이 한 3년 주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좀 이렇게 뭐 이해를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 미국 측 전문가나 유럽 측 전문가는 막 뭐 이렇게 떠들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10% 성장하다가 이제 7%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줄어드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시진핑 지금 리커창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그냥 물건을 내다 실어서만 팔아가지고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수를 키우자 하는 그런 좀 구조조정을 하면서 네. 자기네들의 저걸 막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요. 오히려 아까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걱정되는 것보다 우리한테 기회를 더 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중국이 이제는 미국, 유럽에다 파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네. 내수를 늘린다니까 우리 바로 이웃 나라가 내수를 늘리는 것은 우리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한중 FTA 같은 게 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의 무서운 성장 한 자녀를 폐기하니까 우리나라 분유업체들, 기저귀업체들 막 주가가 뜨는 것처럼 사실 큰 시장이니까요. 그러니까 FTA의 그 어떤 순기능적인 면도 우리가 좀 빨리 좀 캐치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아니 또 한 가지는 뭐 저는 순기능적인 면도 정도가 아니라 네. 저는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게 지금은 생산 체제가 글로벌 생산 체제라 그래가지고 옛날 같이 그냥 한 군데서 만들어서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애플 아이폰이 거의 뭐 6, 7개 나라를 돌면서 다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그 전부 체인으로 연결돼 있는 그 망에 중국이 제일 핵심적인 고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고리랑 FTA를 했다 그러면 전체 그 아주 중요한 고리를 차지하는 거니까 빨리 해야 되죠. 네. 우리나라 행복해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세계 경제까지 다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국민경제자문회의 계속 이끌어 가시게 될 텐데 앞으로 조금 뭐 방향지시랄까요? 간략하게 좀 마무리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선은 이제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게 좀 내 사정이 나아지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세계 경제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경제랑 좀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아주 시원하지는 않지만 조금 기대를 하고 또 경제를 약간 심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측면도 있고 지금 수출은 좀 괜찮은데 역시 내수가 문제가 되니까 저는 이 기회에 좀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소비를 해주고 또 한편 또 여유가 없는 분은 저 사람들이 왜 돈 자랑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좀 경제를 도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희나 정부 같은 데서는 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앞으로. 국민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계속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쉬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경제가 심리라고 현정택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행복해지는 것도 심리고, 근데 이런 심리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이 나아져야 될 텐데,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생생경제 계속 고민해보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